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종식까지 갈 길이 멀지만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지난해와는 다를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번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7만 3천 명의 확진자 그리고 1,30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다고 보십니까?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위기는 지금 3차 유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 규모나 발생 지역 그리고 유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의 3차 유행이 지난 1, 2차 유행보다는 훨씬 더 심각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3차 유행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네. 현재 그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1, 2주 후에는 현재의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11월부터 시작된 3차 유행이 약 2달여 동안 지속이 되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3차 유행 시기가 가장 위험한 큰 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3차 대유행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K-방역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 그리고 가깝게는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는 누적 확진자 규모나 아니면 일일 확진자 규모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적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잘 대응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K-방역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도 정부 대응에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주요 실책을 꼽으라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번 3차 대유행 시기에 상황에 따른 단계별 방역 조치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유행이 좀 장기화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그 강화를 시켰으면 짧은 기간 내에 보다 더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네. 되면 경제적인 피해가 오히려 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더욱이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방역 조치 형평성 문제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K방역의 핵심 주체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인데 국민들 중에서 특히 일부 자영업자분들께서 방역 협조상의 어떤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동부구치소 대응 문제도 미흡한 부분이다. 그리고 예. 백신 구매도 어찌됐든 뭐 2월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공급 시점 자체가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실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격리시설 부족 문제도 대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향후 발생할 또 다른 뭐 4차 유행에 대비해서 국가가 주관하는 어떤 감염병 전담 병원을 빨리 설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3차가 가장 큰 위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3차 대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다음 달에는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산 치료제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 코로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백신 접종하고 이제 조만간에 승인이 예상되는 뭐 치료제 개발 등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백신을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더라도 백신 자체가 완벽한 방어능을 보이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체내에서 뭐 백신 미접종 상태보다는 바이러스 양은 줄긴 줄겠지만 일정량의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상 증상을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접종자가 미접종자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접종이 이루어질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금과 같은 어떤 개인 방역 수치를 준수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향후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이 변이 바이러스는 보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백신의 효능을 감소시키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백신 접종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가속화될 경우에 향후에는 병원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우점종이 되면 아마도 뭐 내년쯤 가서는 계절형 코로나19 바이러스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백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최근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30명 넘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걸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노르웨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일단 노르웨이 보건당국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이 비교적 중증이신 분들은 일단은 화이자 백신 접종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 즉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고령층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잖아요. 만약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크다면 이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미루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선 접종 대상자이면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그룹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신 접종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4만 8천여 명 접종자 중에 33건이거든요. 예. 비율로 보면 0.07%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사망 사례는 사망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 비율이 낮다라고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은 걸로 치부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연관관계는 차치하고 발생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에서는 위험성 대비 이익이 잠재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는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 발생 가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고령층이 우선 접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먼저 백신을 맞을 텐데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선 접종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 사이에 코로나 백신 자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건당국에서 좀 깊게 남은 기간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정부는 접종 시기나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늦은 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지난 12월 8일 영국에서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접종 시작 시점만 보면 늦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이나 캐나다 등 먼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네.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나 아니면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종이 시작되고 공급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접종 속도가 이스라엘처럼 매우 빠르게 진행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그리고 철저한 백신 접종 프로세스가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도입과 접종이 차질 없이 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